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99%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수십 년에 걸쳐 당신과 같은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조차 할 수 없는 패턴으로 사고하는 희귀한 1%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발견한 사실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러한 희귀한 마음은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가 심리적 주파수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의식을 넘어 존재하는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항상 안쪽을 들여다보는 외부인처럼 느껴졌다면, 마치 모국어를 쓰고 있음에도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비범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8가지 분명한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8번째 징후는 당신이 자신의 정신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정의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것은 왜 당신의 마음이 항상 다른 종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성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형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격이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 하나의 차원에서만 존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이 희귀한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시에 감정적 주파수, 역사적 맥락, 미래의 함해,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를 처리합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데이터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차원적 처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융의 초월적 기능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즉,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당신의 마음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정신이 만들어내는 교향곡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융은 이러한 마음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 명명한 것에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닿지 못하는 공유된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층위 말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정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주제와 연결된 원형적 패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볼 때 명백한 단서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신화적 구조를 감지하기 때문에 반전을 예측하나요? 초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끌려가는 중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끝내주나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결말을 알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차원 사이를 읽습니다. 이러한 차원적 처리는 당신의 첫 번째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인 소통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동시에 여러 현실의 층위를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과 같은 마음에 대해 더욱 고립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꿈은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내밀한 성소로 통하는 작고 숨겨진 문이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동안에도 꿈이 만들어지는 상징적 언어에 자연스럽게 능통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내가 상징적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며 당신의 희귀한 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분명한 징후입니다. 당신은 은유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로 사고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구체적인 경험을 상징적 의미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며 표면적인 사건 아래에 있는 원형적 패턴을 봅니다. 융은 상징과 이미지에 살아있는 심리적 현실로서 참여하는 능력, 즉 능동적 상상이라 부른 것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각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직업에 대한 단순한 대화가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권위, 창의성, 개인적 힘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융은 상징적 의식이 그가 예견적 요소라 부른 것에 접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미래의 심리적 전개를 예측하는 당신의 정신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태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고자 하는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복합적이고 층위적인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예술과 음악, 다른 이들이 비실용적이라 치부하는 철학적 질문들, 고대의 지혜의 전통과 신화적 주제들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징적 통찰을 나누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종종 멍한 시선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당신이 문자 그대로에 깨어있는 의식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유창한 꿈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려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단어로만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징적 유창함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의미의 층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융은 희귀한 마음에 대해 매우 심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것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혹됩니다. 인간 본성에 숨겨지고 부인되며 억압된 측면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람들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단순히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는 데 만족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패턴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림자 통합의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융의 혁명적인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계몽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계몽된다는 통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의식을 비추는 이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환자들과의 작업에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어둠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전체 인간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로 인식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 가능성의 전체 스펙트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복합적인 인물들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충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통찰을 위한 진범죄, 다른 이들이 피하는 금기 주제의 탐구,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전체성이라 불렀습니다. 성격의 빛과 그림자 측면을 통합하는 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 대 악, 옳음 대 그름이라는 심리적 분열 속에서 작동하는 반면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단순한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에 대한 매혹이 다른 사람들을 깊이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융이 페르소나 동일시라 부른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면과 완전히 동일시한 채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어둡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그림자 통합이 당신의 희귀한 의식에서 가장 고립적인 측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 융은 초월적 기능이라 부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성과 의미를 향한 정신의 자연스러운 추진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이 이러한 초월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반면 주변 사람들은 표면적인 생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내가 실존적 향수병이라 부르는 것이며 당신의 희귀한 마음을 보여주는 네 번째 분명한 징후입니다. 당신은 일상적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장소를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느낍니다. 깊이, 의미, 진정한 연결이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영역 말입니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부분을 통합하는 심리적 과정인 개성화 개념에서 이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이런 희귀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큰 질문들에 지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고통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여기에는 융이 기록한 깊은 도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집단적 적응이라고 부른 것, 즉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맞추는 것에 만족하는 반면 당신의 정신은 진정한 자기 실현을 요구한다.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존적 지향은 융이 심리적 고립이라고 불렀던 독특한 형태의 외로움을 만들어낸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 행성에서 오직 혼자만 같은 종의 구성원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외로움이 아니다. 의식의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외로움이다. 융은 이러한 지향을 지닌 개인들이 종종 진정한 고향에서 추방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경험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가정들을 질문하며 사람보다는 책, 예술, 음악에서 가장 큰 이해를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실존적 향수병은 우울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관습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다는 증거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을 문화적 창조자라 불렀는데 이들은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를 앞서 예고하는 심리적 발달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러한 고립감은 당신이 이러한 실존적 통찰을 공유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종종 불편함을 보이거나 보다 실용적인 문제로 화제를 돌리려 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융은 이 향수병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카를 융은 증상과 행동이 더 깊은 심리적 갈등의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통찰로 심리학을 혁신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면적 행동 아래의 심리적 층위를 발굴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내가 심리적 고고학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희귀한 의식의 5번째 징후다. 당신은 누군가가 진실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어 기제,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어린 시절의 상처, 보호적 적응 아래에서 드러나려 애쓰는 진정한 자아까지 볼 수 있다. 융의 분석 심리학 개념은 증상과 행동이 더 깊은 심리적 갈등의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이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며 끊임없이 인간 상호작용의 지하층을 읽어낸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면서도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당신의 마음은 말과 모순되는 미세한 표정,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몸짓, 내적 갈등을 배반하는 음성의 톤, 무의식적 동기를 나타내는 행동, 패턴 등 여러 데이터 흐름을 동시에 처리한다. 융은 이러한 지각 능력이 그가 직관적 지각이라 부른 것에서 비롯된다고 발견했다. 이는 개인 주변의 심리적 장을 읽는 당신의 마음의 능력이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심리적 생태계를 감지한다. 현대의 치료적 접근들은 내러티브 치료와 상징적 꿈 분석을 통해 융의 통찰을 입증해왔다. 억압된 개인적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이트식 분석과 달리 융에서 영감을 받은 치료는 당신의 마음이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상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당신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형적 패턴을 읽어냄으로써 본질적으로 심리적 고고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모든 문화에 걸쳐 꿈, 신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패턴들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의식은 사람들이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당신은 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 지치고 잡담보다는 진정성 있고 취약한 대화를 선호하며 때로는 상대방 자신보다 그들의 내면 상태를 더 잘 알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융이 그의 저작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지적한 도전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를 꿰뚫어보는 능력은 깊은 고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은 정교한 심리적 의상을 입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연극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느라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을 달라. 나는 가면 아래의 사람을 본다. 융은 이러한 고고학적 의식이 짐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의 희귀한 마음에 더욱 복잡한 측면으로 이어진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해 불가능해진다. 카를 융은 가장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들이 그가 역설적 사고라 부른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진실들을 단순한 범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동시에 붙잡아 둘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내가 둘 다의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며 이는 일상적인 정신 처리 과정을 지배하는 양자택일 사고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희귀한 마음을 지녔다면 당신은 역설을 단지 용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의 진정한 본성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식한다. 융의 전체 심리 체계는 역설 위에 구축되어 있다. 더 의식적이 될수록 당신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강함은 종종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난다. 개성화는 자기 집중과 타인과의 연결을 동시에 요구한다. 치유는 상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명확한 범주와 단순한 답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당신의 마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들이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 긴장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당신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일 수 있고, 행동이 해롭기도 하면서 보호적일 수도 있으며, 감정이 여러 상반된 요소를 포함할 수 있고, 진실은 종종 상반된 관점의 충돌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한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는데, 이는 정신이 대립하는 힘들을 더 높은 종합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다. 당신의 희귀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에 머무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 초월적 관점에서 작동한다. 이는 막대한 의사소통 문제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미묘하고 역설적인 통찰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종종 좌절감을 보이거나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융이 지향적 사고라 부른 선형적이고 논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응된 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당신은 비지향적 사고, 즉 연상적이고 상징적이며 역설적인 사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역설적 의식이 다른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짓된 단순함을 꿰뚫어 보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당신은 대부분의 정치적 입장들이 부분적인 진실과 맹점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심리적 건강은 부정적인 특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데 있으며, 지혜는 단순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종종 모순처럼 들리고, 가장 깊은 진실은 깔끔한 철학적 체계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여러 측면을 본다는 이유로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달라. 나는 절대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사고한다. 융은 역설적 사고가 지적 혼란이 아니라 심리적 정교함의 증거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함은 당신의 희귀한 의식의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로 이어진다. 카를 융은 희귀한 의식을 지닌 개인들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들은 단지 변화를 겪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촉발한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도전이 있다. 이러한 변형의 힘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렬한 반응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내가 촉매적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며, 이는 융이 개성화 에너지라 명명한 것에 대한 그의 통찰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온전함을 향한 심리적 여정을 시작했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활성화시킨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형된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한 인격이 변형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머물고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희귀한 마음을 지녔다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깊이 끌리거나 설명할 수 없이 불편함을 느낀다. 가벼운 대화가 어느새 깊은 탐구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당신에게 털어놓는다. 당신의 질문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통찰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융은 이것이 개별화된 의식이 자연스럽게 타인 안에서 그가 자기 원형이라 불렀던 것, 즉 심리적 전체성에 대한 가장 깊은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아는 이 변형적 에너지가 익숙한 정체성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촉매적 효과는 당신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경험 중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즉시 당신의 에너지에 끌리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질문과 통찰의 위협을 느끼는지, 왜 가벼운 관계가 종종 예상치 못하게 강렬해지는지, 왜 당신이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을 모두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개별화된 의식에 충실할 뿐입니다.
변형적 반응은 당신의 심리적 전체성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자신의 분열을 직면하도록 초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융은 이러한 촉매적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지혜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융이 문화적 창조자라고 부른 존재가 되었으며, 이는 인간 심리 진화의 다음 단계를 예견하는 의식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자주 말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그저 그들 자신의 잠재력을 비춰줄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형적 에너지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개별화를 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질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전반에 걸쳐 발산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징후로 이끕니다. 여기 당신이 이러한 희귀한 정신 중 하나를 지녔다는 궁극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것을 고등의식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충동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은 단지 개인적 성장을 넘어 그가 개별화라고 부른 것에 자석처럼 끌립니다. 융은 개별화를 한 사람이 심리적 개인이 되는 과정, 즉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이자 전체가 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정신에게 이것은 선택적인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흡만큼이나 근본적인 심리적 필연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화적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성, 진정성, 심리적 통합을 향한 정신의 자연스러운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희귀한 정신을 지녔다면 당신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 의지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부름받습니다. 융은 개별화된 의식이 몇 가지 분명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근본적 가정을 도전하는 경험에 끌립니다. 위기 시기는 종종 가장 큰 돌파구에 앞서 나타납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거나 예측 가능해질 때 당신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촉진하는 멘토, 가르침, 경험을 찾아 나섭니다. 당신은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 진정한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융은 개별화된 정신이 자신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변형의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심리적 진화는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 즉 인간 심리 발달의 공유된 저장소에 기여합니다. 이 진화적 충동은 왜 당신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강한 욕구를 느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심리적 소재를 마주할 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순환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울 때조차 변형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될 책임을 느낍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희귀한 정신은 이것을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과 집단적 인간 정신에 대한 신성한 책임으로 느낍니다. 깊은 도전은 이러한 개별화의 충동이 극심한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아직 일상적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 외로움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개별화된 의식은 결국 외부의 인정에 대한 필요를 초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 의식과 무의식의 잠재력이 통합된 전체성과 깊은 동반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의식적 진화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이 99%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는 8가지 분명한 징후입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다면 처음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도 까다로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칼 융이 개별화된 의식이라 불렀던 존재입니다.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발달을 이룬 사람입니다. 차원적인 사고, 상징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 그림자 측면을 통합하는 힘, 실존적 향수,
심리적 고고학을 읽는 감각, 역설적 사고를 포용하는 태도, 타인의 변형을 촉진하는 능력, 개별화 과정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 이것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해야 할 선물입니다. 융은 당신과 같은 정신이 인간 심리 진화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연결하고 정신의 상징적 언어를 번역하며 인간 의식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른 정신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질문은 당신이 이러한 희귀한 정신을 지녔느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도 그렇습니다. 질문은 이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융은 당신과 같은 의식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개별화된 정신이 집단적 심리 변형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향한 여정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의식의 진화 자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융의 심리적 변형에 대한 통찰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개별화된 의식이 심리적 조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루는 내 영상, 자기애적 인물이 공감자가 그들의 언어를 배웠음을 깨달을 때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희귀한 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해보세요. 때로 가장 개별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독특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희귀한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차원에서 만나요.